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줄 우리 동네 수의사 김동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심장병에 있어서 어떠한 약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 약들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심장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호흡이 거칠거나 기침을 하게 되거나 혹은 응급 상황으로 폐수종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생겨서 입원 처치 이후에 진단을 다 받게 됩니다. 심장병 크게 5단계까지 있는데 이 단계에서 B2인 3단계 이상부터는 심장약을 앞으로 평생을 복용하게 됩니다. 심장약을 복용하게 될 때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심제 계열, 두 번째로는 이뇨제 계열, 그리고 세 번째는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심장 모양의 변형을 막아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심제의 장점은 이제 심박출이 부족할 때 심장을 더 강하게 짜주게 되면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심박출량이 너무 과도하거나 혹은 심박출량이 맞지 않게 되면서 100에라는 힘을 보내야 하는데 강심제를 쓰더라도 70, 80을 쓰게 된다면은 강심제가 좀 더 증량이 돼야 하는 양 조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잘 맞추게 되면서 강심제에 대한 단점은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 계열들입니다. 이뇨제 계열들은 크게 3개에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로세마이드라는 이뇨제를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은 심장이 몸으로 보낼 때 피가 3000판, 2000판 등의 역류로 인해서 폐나 배로 물이 차게 되는 것을 이뇨제가 간접적으로 빼게 되면서 우리 아이의 호흡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수분을 빼게 되면서 콩팥이나 췌장 혹은 다른 장기들이 수분 부족, 혈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치들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장 모양의 변형을 막아주는 ACE 이니비터라는 약물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에날라프릴이 있습니다. 에날라프릴을 사용하게 되면은 심장이 모양의 변형을 조금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피가 몸으로 보내지지 않을 때 우리 몸을 강제적으로 혈량을 담을 수 있는 양을 늘려주면서 심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단점의 경우에서는 이뇨제의 성분이랑 같습니다. 억지로 피를 머금게 하다 보니까 혈관 수축을 막아줍니다. 혈관 수축을 막아주면 혈압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게 돌게 되면서 심부전이나 췌장염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첫 번째 강심제 계열들을 제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약들은 사용을 함에 있어서 용량 변화라든지 용량 조절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0.1, 0.2 용량 차이 하나하나에도 용량이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이 조절을 만약에 어렵게 되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폐수종이 해결이 되는데 콩팥이나 췌장 수치가 올라가면서 췌장약이랑 신장약을 같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췌장과 신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폐수종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서 이도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장 약들의 조절을 꽤 신중하게 기하게 되는데, 웬만하면은 저희 라이프 동물의료센터에서는 입원을 하면서 약을 3일 정도 간격을 두면서 조절을 해서 수치들이 올라가진 않는지, 폐수종이 다시 병발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심장약물 조합을 완성할 수 있게 되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폐수종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신장 수치 그리고 췌장 수치는 통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 아이에 향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에서도 보호자님이 이제 맞춰진 약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호자님들이 복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주의할 부분들은 보호자님이 웬만하면은 주치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면서 간식을 제한한다든지 수분량을 충분히 공급한다든지 흥분을 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등에 대한 대비가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서는 3일 정도 내복약에 대한 입원 관리를 한 다음에 수치가 올라가진 않는지, 활력은 괜찮은지, 식욕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마친 뒤 집에서의 일주일 생활을 한 뒤 재진을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원 중의 상황과 집에서의 활력이나 식욕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아서도 과연 일주일 동안 이 심장약 조절이 맞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맞는 경우가 많지만 틀린 경우가 있다면 다시 조절을 한 뒤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재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 뒤에 수치나 폐수종이나 호흡이나 식욕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기간을 점차 늘리게 됩니다. 2주 간격으로 보고 그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한 달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심장약을 먹게끔 유지해 줍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심장병의 진단과 심장병의 원리 이런 부분에서만 설명을 드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약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짧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동물원센터 김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